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견과류 중에서도 이것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반대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견과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노년층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견과류, 첫 번째는 바로 땅콩입니다. 어르신들, 땅콩 좋아하시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땅콩은 고소하고 맛있는 간식이죠. 하지만 땅콩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장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열에 강해 일반적인 조리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색이 변한 땅콩은 절대 먹지 마시고 즉시 버려야 합니다. 땅콩을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고 서늘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을 까지 않은 땅콩을 구매하고 섭취 직전에 껍질을 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량씩 구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오래된 땅콩은 과감히 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을 섭취하시더라도 반드시 신선하고 깨끗한 상태의 것을 선택하시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땅콩은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소금 또는 설탕이 코팅된 견과류는 이제 그만. 시중에는 맛을 더하기 위해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가 정말 많습니다. 맥주 안주로 짭짤한 땅콩, 영화 보면서 먹는 달콤한 코팅. 아몬드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시죠?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이 달콤하고 짭짤한 유혹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소금 첨가 견과류는 혈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며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그 첫걸음입니다. 설탕 코팅 견과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달고 짠 견과류 대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가공된 견과류는 편리하고 맛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여 나트륨, 당, 그리고 불필요한 기름이나 첨가물 함량이 적은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노년층이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볶아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죠. 하지만 캐슈넛은 옥살산이라는 성분 함량이 비교적 높습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형성하는데 이 옥살산 칼슘은 신장 결석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이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캐슈넛의 과도한 섭취가 신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캐슈넛 섭취를 완전히 금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만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옥살산 배출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캐슈넛 대신 옥살산 함량이 낮은 다른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한 견과류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노년층에게는 마카다미아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견과류입니다. 마카다미아는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독특한 풍미로 인기가 많은 고급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몇 가지 특징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노년층은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마카다미아만으로는 단백질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필수 지방산이나 비타민, 미네랄 함량도 특별히 높지 않은 반면 칼로리가 매우 높고 포화지방 섭취량 또한 높은 편입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양가 높은 견과류에 비해 건강상의 이점이 적고 칼로리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양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카다미아는 소량씩 가끔 간식으로 즐기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영양 저칼로리 간식을 선택하는 습관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층이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땅콩, 소금 설탕 코팅 견과류, 캐슈넛, 그리고 마카다미아였죠. 이 견과류들을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양을 지키며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노년층에게 보약이 되는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층에게 적극 추천하는 견과류 첫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뼈 건강,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는 아몬드의 힘. 아몬드는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골 손실을 늦추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은 노년층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 밀도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몬드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몬드를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약 23알 정도의 아몬드는 맛있는 간식이자 뼈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로스팅하지 않은 아몬드를 선택하여 건강하게 즐기세요. 두 번째, 노년층의 뇌 건강지킴이 호두입니다.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슈퍼푸드 호두. 호두는 뇌처럼 생긴 모양만큼이나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 ALA 매우 풍부합니다. 이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뇌세포 구성 성분인 DHA와 EPA로 전환되어 뇌 기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뇌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뇌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와 멜라토닌 역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숙면을 통해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호두 한두 알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젊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식으로 혹은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단, 호두 역시 칼로리가 높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에 탁월한 피스타치오입니다. 혈당 관리, 이제 피스타치오와 함께 시작하세요. 당뇨병은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만성 질환 중 하나이며 혈당 관리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이러한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견과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 포함된 특정 항산화 물질들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또한 혈당 지수 GI가 낮은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좋은 간식입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까면서 먹는 피스타치오는 섭취 속도를 늦춰 과식을 방지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짭짤하게 가공된 피스타치오보다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시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피스타치오, 오늘부터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번째, 강력한 항산화제 브라질너트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노화 억제, 브라질너트 한 알의 기적.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셀레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견과류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이지만 한국인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는 곧 노화 억제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브라질너트는 갑상선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 기능 조절에 셀레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노년층에게 피로, 체중 증가,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브라질너트 섭취를 통해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은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가 튼튼해야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단 12알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 셀레늄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셀레늄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작은 견과류 한 알이 여러분의 면역력과 노화 방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활력을 되찾으세요. 다섯 번째, 혈관 건강과 비타민 E의 보고 해바라기 씨입니다. 콜레스테롤 낮추고 피부를 젊게, 해바라기 씨의 놀라운 효능. 해바라기 씨는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즐기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스테롤은 장내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노년기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며 해바라기 씨는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 동안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씨에는 마그네슘, 셀레늄, 구리 등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비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지원하고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볶지 않거나 가볍게 로스팅한 무염, 해바라기 씨를 선택하여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해바라기 씨 역시 칼로리가 높은 편이므로 하루 한 줌 이내로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노년층에게 좋은 견과류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 그리고 해바라기 씨였죠. 이 견과류들은 각기 다른 효능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섭취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 섭취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첫 번째, 65세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며 신장 기능 또한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견과류 섭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해진 소화 기능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량이나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특정 미네랄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견과류를 섭취할 때 양을 조절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견과류 섭취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 섭취량은 딱 한 줌으로 제한하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견과류 섭취의 황금 비율은 바로 하루 한 줌, 즉 2530지 정도입니다. 이 양은 일반적으로 손바닥에 가득 찰 정도의 양이며 보통 아몬드 2025알, 호두 57알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견과류의 영양학적 이점을 충분히 얻으면서도 칼로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사이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식을 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먹다 보면 어느새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공된 제품은 피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 제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볶거나 구운 것, 소금을 첨가한 것, 설탕으로 코팅한 것 등 여러 형태로 가공되어 나옵니다. 건강한 견과류 섭취를 위해서는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트륨,
당, 그리고 불필요한 기름이나 첨가물 함량을 확인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가급적 무염, 무설탕,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볶거나 튀긴 견과류는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로스팅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섭취하거나 가볍게 로스팅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된 견과류는 맛이 좋을지 몰라도 첨가된 성분들이 노년층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현명한 소비는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개인차에 따른 맞춤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견과류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나 인 함량이 높은 견과류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등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많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해당 견과류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각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겪는 불편함이나 특이 체질이 있다면 견과류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견과류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더욱 안전한 선택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 보관 시 산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산패되기 쉽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냄새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를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발암 물질 생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습기와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는 더욱 세심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대용량보다는 소량씩 구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혹시라도 쩐내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견과류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신선하게 보관된 견과류만이 우리에게 건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먹지 마세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섭취하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맛있고 영양가가 높지만 칼로리가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있는 견과류를 구매하여 직접 껍질을 까면서 먹으면 껍질을 까는 과정이 섭취 속도를 늦춰주어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까는 동안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껍질을 까는 행위 자체가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식사를 유도하여 더욱 건강한 섭취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간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껍질째 파는 피스타치오나 땅콩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습관은 견과류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섭취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오늘 노년층의 수명을 줄일 수 있는 견과류와 반대로 건강에 보약이 되는 견과류,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되고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견과류를 선택하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